네,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종목 어떤 대응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번호 또는 문자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포트폴리오도 전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자 또는 이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22,000원에 10%요. 아,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래도 좀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네네.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고민이실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은데요. 과연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바로 들어주시죠. 아,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AI 반도체가 워낙 핫하니까 수혜 섹터가 원전으로까지 좀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 수주 이슈도 있잖아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섹터가 소외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수지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한데 AI 섹터의 순환매의 연속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데 그 부분에서 SMR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SMR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특히 윤 정부가 계속 원전 쪽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11차 전기분 관련했을 때 새롭게 원전을 건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 내용이 언제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윤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에 가장 크게 뛰어올랐던 섹터가 원전 쪽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원전에 굉장히 진심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재권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4월에 체코 수주전에 있어서 관련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분쟁을 좀 해결할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 여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긍정의 의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그래도 최근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흐름도 괜찮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2만 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JYP JYP 매수가랑 비중은요? 105,000원 20%요. 아, 10만 5천 원대요. 아, 네. 최근에 좀 계속 밀려가지고 그쵸?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JYP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의견이 조금 나뉘어졌네요. 그러면 긍정 의견을 주신 손조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밀려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뭐 4분기 실적도 안 좋다던데 엔터준 좀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굳이 손절할 필요 없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제 한 1년 전, 2년 전 아티스트들이 너무 대단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기고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저효과가 나왔다가 기고효과가 나오는 거죠. 2023년에 너무 잘했는데 그 2023년 실적을 이끌었던 아티스트들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엔터 관련 종목들이 2020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이 보여줬던 실적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심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이제 모 그룹의
모 여 가수분께서 이제 연애를 하시면서 정말 엔터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퍼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SM이 맨 처음에 이제 행동형 펀드 하면서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데 시총이 3억밖에 안 된다? 동의합니다.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 보면은 이제 업종 퍼가 190인데 뭐 SM이나 JYP가 뭐 퍼가 15밖에 안 되는 업종 대비 거의 막 20분의 1, 뭐 15분의 1까지 저평가 매도가 있다가 이제 그러한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적도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합리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재계약이 안 되고 그룹 활동을 하겠지만 이제 개인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실적이 제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여주고 있고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약간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앨범 판매 개수, 절대적인 개수는 동일한데 이 약간 그 열혈 팬들이 쓰는 금액들은 줄지가 않았는데 그냥 이제 어떤 좀 평이하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JYP에서 내놓고 있는 이제 많이 잊으실 건데 이제 글로벌 현지 여자 아티스트를 통해서 이제 Y2K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그룹명이 비처라고 하는데 그 비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꾸준하게 뭐 준비할 때도 뭐 연습생 영상이라든가 뭐 연습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주기적으로 부각을 시켜주셨자 했는데 한동안 안 나왔죠. 그러다 이제 리포트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게임과 더불어서 너무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다시 수급이 돌아나가는 모습은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뭐 2차 전지처럼 폭발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오진 못할지언정 실적은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는 잡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기가 조금만 더 늘린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는 한 63,000원 말씀드리지만 크게 의미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87,000원, 2차 목표가는 101,000원 잡으면서 어떤 이 저평가 매력도가 널리 투자분들 사이에서 퍼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아직까지는 투심이 살아나지 못했지만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다. 조금 홀딩 관점 알려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LG화학이요. 아, LG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39.62. 39%. 72만 7,294원에 샀어요. 아, 매수 단가가 좀 꽤 높으시네요. 네. 아, 비중도 꽤 있으시고, 그쵸? 네, 네. 아, 지금 손절도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한 주식마다 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LG화학 최근에 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긍정을 들어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잘 올라와 주면서 50만 원까지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시 꺾이고 있어가지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걸까요?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 네, 일단 뭐 LG화학은 잘 아시겠지만 뭐 화학 기업이기도 하지만 양극재를 좀 공급하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크게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미 GM이나 도요타와 같은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이 대규모 양극재 수주를 따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고 다만 뭐 화학 부분이 예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유가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시클리컬 업종이다 보니까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좀 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화학 섹터 내에서도 좀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뭐 100만 원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2020년도에는 초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그 이후에 뭐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붙게 되면서 이런 상승,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이전에 아예 상승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초유동성 장세 이전에 그리고 배터리 이슈가 있기 이전에 주가로 회귀를 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 재료에 대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양극재와 그리고 화학 섹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반등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다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메이저, 특히 외국인이 붙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무리하게 뭔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이 바닥 구간에서 특히 뭐 40만 원 내외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좀 돌아온다.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고 좀 장담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좀 보시고 차근차근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회복해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양극재나 화학 업종이 좀 살아나면서 수급도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도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레고콤바이어요. 레고캠바이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가 73,2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밀려가지고, 그쵸? 네. 어제 했어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네.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뭐 어떤 손절 방법도 좀 고민이신 건가요? 글쎄요. 너무 빠지니까 어떻게 음. 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긍정 의견을 주신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저번에 하한가도 갔었는데 아니죠. 레고캠바이오는 지금 지난해 영업 손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약간 안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섹터가 특이한 게 네.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그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로 봤을 때 ADC 특히 관련했을 때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관련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쪽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에 관련했을 때 기술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은 크게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좀 주가가 아쉬운 점이 주가가 상한가는 아니었고 이때 제 기억으로는 상한가 한두 호가 조금 살짝 남겨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좀 버티다가 바이오 섹터 특히 HLB를 필두로 했을 때 약간 바이오 섹터 심리 좀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진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밀리면서 투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지만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약간의 하락세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64,000원 라인대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때 다시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더 넣어서 물타기를 하시면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고민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은 마감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2271번님께서 동국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6,700원대 들어가셨고요. 올해 9월부터 니켈 도금 강판 양산한다는데 전망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사업 목적에 태양광 사업을 추가한다라고 하면서 18%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1525번님 NZ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도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15,500원의 비중 10%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5107번님은 신규 상장주 스튜디오 삼익을 가지고 계십니다. 41,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3% 갖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최근에 공모가 아래로도 떨어졌습니다.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416번님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시고요. 38만 원에 15% 기다리면 될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손여로 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실적 반, 성장 반, 테마 반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옛날에 해상풍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동국 SNC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동국산업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장성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국산업 같은 경우 아쉽게도 2023년 연간 실적 발표 결과 적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 중이시고 시청자분께서 보신 투자 포인트에 적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니켈 도금 강판을 하반기부터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니켈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켈 도금 강판 양산했을 때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조금 긴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한 3거래일 전부터 샀지만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도금 강판으로 접근했지만 이 태양광 산업 신사업을 하겠다는 뉴스에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은 8,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 익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2차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Z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면은 잉크젯 프린터 관련 이제 본업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소재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면서 이제 유리 기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NZ 같은 경우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와 적자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HB 테크놀로지랑 이제 필옵틱스가 대장이니까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이 종목이 낙수 효과를 얻는지 보시고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11,5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5,4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서 안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삼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익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업종 계열을 보면은 이 삼익 가구에서 만든 제품을 온라인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버행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스튜디오 삼익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거의 없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을 때는 반짝반짝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뇌리에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스튜디오 삼익은 조금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 슈팅보다는 내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면서 슈팅 나왔을 때 매매를 마무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손절가를 한 14,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3% 동일 비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중반대 2만대 중후반대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폭 줄이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 23,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해외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시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꺾였죠. 그 다음에 CATL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단기 차익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쌍바닥 다진 다음에 거의 한 달 반가량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막 3일 연속 음봉 나왔습니다. 근데 21선과 6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 여기를 지지를 못한다고 해도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동을 보더라도 어제 오늘 기관이 조금 매도를 많이 했지만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하는 부분이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지만 매도보다 매수가 우세한 상황.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맥없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약 3에서 6개월 보유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개선하는 부분들 2차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지켜보시면서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28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는 한 42만 원 정도 잡고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고민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고 계십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또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또는 이메일 주소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리 받아본 정보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매수하셨는데 15만 6천 원에 비중은 10%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내가 사자마자 밀려가지고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입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쭉쭉 잘 가다가 왜 내가 사면 밀리는 건지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와서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가요? 오늘 하락이 나왔던 점은 볼벤 상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줄이기 위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세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비싼 기업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이 1월에 공시를 냈는데 올해 실적과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주와 실적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보면 작년 가이던스를 보게 되었을 때도 수주에 대한 목표량을 약 2번 정도 수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량을 잡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그만큼 올해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는 변압기 섹터 단일로만 봐왔지만 최근에 AI 섹터의 순환매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관련했을 때 좀 발언을 하게 되면서 변압기 섹터가 다시 한번 AI 섹터로 좀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AI와 그리고 저 PBR입니다. 그러면 AI 섹터가 움직일 때 모든 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HBM이 올랐다가 온디바이스 A가 올랐다가 원전이 올랐다가 혹은 변압기 섹터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섹터도 주도주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꾸준하게 실적도 나오고 특히 미국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고점에 매수를 하시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이쪽 11선을 계속 뚫고 내려가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조금 걱정을 덜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기기 업체들 최근에도 상승 랠리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주도주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긍정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아, 예, HPSP. HPSP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 59,300원이고요. 네네. 저기, 30%요. 아, 비중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 근데 좀 최근에 힘이 없어가지고 걱정되시죠? 그러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네.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HPSP 과연 이 자리에서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엔비디아가 조금 맥을 못 추고 있어가지고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좀 긍정 의견이시네요. 비중도 꽤 있으신데. 네, 일단은 뭐 최근 반도체 기업들 사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향상되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실적 발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이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HPSP도 마찬가지로 1분기는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회복이 되고 또 전방 산업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수율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HPSP 같은 경우에도 수율 상향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를 깎아서 회로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깎고 나서 그 어느 정도 계면에 있는 손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계면 손상 부분을 좀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웨이퍼 생산 수율을 좀 높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좀 미세화가 되고 또 HBM 같은 경우에도 칩 다이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웨이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이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HPSP고 게다가 이 고압 수소 어닐링 관련해서는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매수가가 59,000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 고가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지금 비중 30%나 되시기 때문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6만 원 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5만 원 구간도 좀 지지 라인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구간도 지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추후에 저점에 반등 나오는 구간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회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5만 원 지지선대로 보시면서 기술적인 주가 반등 추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한올 바이오 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에 20%. 4만 원이시면 이번 주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예. 아, 비중도 꽤 있으시고 바이오주 오늘 좀 전체적으로 밀렸는데 좀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입니다. 긍정을 주신 손연호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힘이 없었는데 모멘텀이 소멸된 건 아닌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한올 바이오 파마를 ABL 바이오랑 더불어서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도 어떤 대형 제약사랑 기술 수출을 통해서 안전하게 마일스톤을 챙기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뭐 이뷰 노반테도 이런 쟁쟁한 전방 기업들이 있고 임상 1상 2상까지 진행한 다음에 임상 2상이 완료가 되면은 다른 기업으로 이제 기술 이전해가지고 실적을 챙기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 정말 우리가 알만한 대형 제약사
메두사를 제외하고 흑자가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많이 없는데 한올바이오파마랑 ABL바이오는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중증, 근무력증 후보물질에 대해서 뭐 임상 상상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뮤노마트 자가면 질환 치료 물질을 미국에 특허를 등록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리포트 읽어봤을 때 파이프라인만 거의 7개, 8개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모멘텀이 다양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 동향은 아쉽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이제 AACR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AACR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단기 차익을 내놓은 거죠. 그러다가 CPI에서 PPI까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늘 좀 차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고 기술적 위치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33,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 목표가는 43,000원 잡고서 조금 더 한올바이오파마 매일매일 뉴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밀렸지만 앞으로의 반등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문자가 많이 와서요. 문자 상담 한 번 더 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3019번님, 퀄리터스 반도체 가지고 계신데요. AI 반도체 주도주였죠. 최근에는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빠른 종목 교체가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8811번님께서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6% 급락이 나와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가원님께서는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8,400원에 10%. 매수가가 높은 것 같은데 보유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제는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옥련심님께서는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계십니다. 36,000원에 비중은 30%.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스피드 상담은 김신은 팀장을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계속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퀄리타스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 굉장히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IPO와 관련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서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주가의 탄력성을 받고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가보다 좀 매수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비중 교체에 대한 물음표도 남겨주셨는데 섣부르게 이 기업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면 관련했을 때 엇박이 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교체를 하기 원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기업일 때 특히 계속적으로 추세가 우하향일 때 그때 교체를 하시는 것이지 계속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았다가 HBL 좀 조정받고 나면서 바이오 섹터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는 4월 학회가 있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줄 수 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연구 결과가 2건 정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미 백혈병 관련했을 때 치료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21선 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아직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 보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관련했을 때 조선에 대한
부각이 다시 한번 받기도 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조선 섹터들을 대비했을 때 수급적인 탄력이 굉장히 잘 붙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굉장히 다각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수주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연초에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고 수주 목표량의 약 40% 정도 받은 상황이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이 기업이 밀렸던 이유는 전고점에서 조금 막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라인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으나 관련했을 때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한다. 실적도 보면은 현재 안 좋아지는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주를 보면은 52주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고 21년, 22년도에 받았던 수주 물량을 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긴 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좀 더 관심 있긴 하나 나는 좀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정리는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매수가 같은 경우도 36,000원대로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대는 아니나 이 기업의 특징이 엔비디아와 함께 연동이 된다는 점이에요. 관련했을 때 이번 주 엔비디아의 옵션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특히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20선을 받고 아직까지 박스권을 뚫고 아직까지 지지 라인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예, 저기 대주전자 재료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95,000원이고 비중 10%요. 아,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예.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강호진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는 중립을 두셨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양극재 측면이 아니라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렇게 좀 개별 재료가 있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대비해서 뭐 4분기 실적도 그냥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음극재가 들어갈 때 실리콘 음극재가 좀 필수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를 좀 받게 되면서 이런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파일럿 그 공장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실리게 되고 또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95,000원 부근이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보면은 지금 매물대 구간이고 이전 고점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하시고 추후에 좀 강하게 좀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